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천대 모의고사 2회 진행하는 김태영입니다. 네, 2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의고사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랑 똑같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 거긴 한데 네, 중요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1번 이거 갈 거예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활용을 할 때에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언어적 표현. 우선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말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죠. 그래서 이걸 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언어적 표현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이 언어를 어떻게 보면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언어와 연결이 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쪼갭니다. 언어와 매개돼요. 매개된다는 건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와 매개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로 쪼개요. 자, 언어와 매개돼서 언어를 보조하면서 사용되는 경우는 언어긴 언어야. 근데 반만 언어야.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언어는 아닌데 이 언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언어에 매개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언어와 연결되지 않는 표현. 그래서 언어가 아니야. 비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언어 같은 경우는 언어에 반만 매개되는 거기 때문에 어조나 억양 이런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억양, 그 다음에 속도. 말에 연결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언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말과 연결되면서 이 말을 강조해주는 경우 뭐 억양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허벌나게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언어에 속한다. 비언어 같은 경우는 행동이에요. 몸짓. 야, 이거 진짜 허벌나게 중요한 거야 이랬어요. 손짓이죠. 이런 것들이 비언어예요. 언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뭐야, 언어와 보조되어서 사용되는 것, 이게 바로 반언어와 비언어다. 즉 언어를 보조한다 이렇게 체크해놓으면 되겠죠. 언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언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비언어, 반언어다.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러고 한번 문제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좀 약간 장난이 있어요. 봐봐요. 자, 리을. 자신의 목에 걸친 카메라를 쓰다듬었대요. 자신의 목에 걸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하고 쓰다듬었어요. 혹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카메라를 쓰다듬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표현 자체만 보면 뭔가 카메라를 사람처럼 만들었어. 혹은 어떤 동물처럼 만들었어요. 화류법이나 의인법, 그래서 비유법 아니에요?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건 대화 상황 중에서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한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에 속합니다. 낚이면 안 돼요. 좀 낚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낚일 수 있죠. 이런 거. 그 다음 2번 문제. 고쳐쓰기 문제죠. 고쳐쓰기 문제 같은 경우는 문단 고쳐쓰기, 문장 고쳐쓰기, 어휘 고쳐쓰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고려해서 한번 보면은 자, 우선은 답은 4번이다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지문에서 한 끝에서 7번째 줄쯤 자, 마을 주민 10여 명이 이거 체크해 볼게요. 자, 마을 주민 10여 명이 공동으로 상추, 고추, 호박, 가지 등의 작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재배된 작물들은 복지시설로 전달된다. 네. 앞에 문장과 뒷문장이 이렇게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죠? 맞네. 접속어 판단하는 거였네요. 맞는 얘기죠. 이랬을 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푸르미 사업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자, 푸르미 사업 이렇게 체크하면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푸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가 된다. 특히 그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옥상 텃밭 만들기 이렇게 얘기했죠. 이 중에 하나의 일환이래요. 그래서 텃밭 만들기, 가꾸기 이렇게 제시돼 있고 이 텃밭을 가꾸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텃밭을 조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센터에 준다는 거, 시설로 전달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눔을 행한다는 게 두 번째 요소. 이렇게 체크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푸르미 사업이 도대체 뭐야? 궁금증이 생기죠. 푸르미 사업의 일환으로서 텃밭 가꾸기를 한다는데
푸르미 사업이 뭐야? 이거 질문. 다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보면은 푸르미 사업에 대한 소개 내용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 보면 채소도 가꾸고 사랑도 나누는 옥상 텃밭 이랬죠. 지금 채소만 가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채소가 자라는 옥상 텃밭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가 없어요. 옥상 텃밭에서 지금 채소를 가꿨으며 이 채소를 복지시설에 나눠주고 있다. 나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꾸고 있으며 나누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해서 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채소도 가꾸고 사랑도 나누는 옥상 텃밭 이렇게 가면 맞겠네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 텃밭을 설립해요. 설립자야. 텃밭의 설립자는 나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텃밭을 조성했다. 이렇게 가야겠죠. 설립한다는 건 건축을 설립하고 뭐 회사를 설립한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 자, 그래서 답은 4번 가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3번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조건 문제가 나오면 좀 유의하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조건이 제시돼요. 일반적으로 조건이 제시되면 두 가지로 제시되게 돼 있어요. 내용을 조건을 걸든지 아니면 표현을 조건을 걸든지. 자, 그럼 좀 현명한 친구들이라면 내용을 먼저 볼래요? 표현을 먼저 볼래요? 내용을 먼저 볼 거야? 표현을 먼저 볼 거야? 이랬을 때 눈에 좀 더 잘 띄는 건 당연히 표현이죠. 표현. 표현적인 부분들이 눈에 훨씬 더 잘 띄어요. 특히 직유법 이것을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체크해라. 이랬으면 더 잘 보이죠. 직유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보이잖아요. 비유가. 그래서 직유였잖아요.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게 직유 이거였었잖아요. 이런 직유가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라면 더 표현 방식 보는 게 편하겠죠. 그러고 나서 표현 방식을 다 봤어.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빨리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보면은 자, 3번.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거 이것부터 한번 걸러보는 거예요. 자,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은유, 은은한 비유,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다.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직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의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비유적 표현이 없네요. 2번 없네요. 3번 자신의 삶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선봉장, 뭔가 개척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을 탈 때 선봉에 서는 사람이 선봉장이죠. 그 다음에 4번 자,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뭐 길을 비유했다, 길로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게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특성이랬죠. 자아 존중감을 기르면 능력에 대한 의심을 떨친다.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라는 거죠. 자, 4번 같은 경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향상시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학교를 만들자 이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은 사람,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 이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한 거죠. 목표.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좀 더 가깝다.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였어요. 그 다음 4번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거 맞춘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좀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키는 커도 민수가 형이 아니다 이랬어요. 민수가 형이 아니다. 자, 이거 개념 자체를 좀 정확히 봅시다. 자, 여기서 주어 뭐예요? 주어. 일반적으로 문장이 등장했으면 주어와 서술어 찾는 게 좋죠. 자, 주어 민수가 나왔네요. 민수가가 주어. 그 다음에 아니다. 이게 서술어죠. 근데 민수가 아니래요. 뭐가 아닌데?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네. 뭐였어요? 이거 문장 성분. 보어였죠, 보어. 그래요. 이 형이는 보어에 해당하는구나. 보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한 게 보어죠. 자, 보어의 위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보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가 되다 아니다 이 구조였죠. 뭐뭐가 되다 아니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앞에 있는 걸 우리는 보어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뒤에가 보어가 아니에요. 뒤엔 서술어야. 앞에 있는 게 보어인 거예요. 보충해줘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앞에가 보어입니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등장하고 이렇게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 이런 게 보어의 위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잘 파악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가는 뭘까요? 이 이가의 품사? 보어의 격을 만들어주는 조사잖아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여야겠죠. 복격. 보어의 격을 만들어주는 조사니까 복격조사지. 주격조사가 아니라. 주격조사는 이쪽에 있죠? 이게 주격조사고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 기억을 보니 조사는 체언에 결합하여 문장에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자, 체언, 철수죠. 철수. 명사잖아요.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철수 뒤에 가가 등장해서 주격조사. 주어의 격을 맞춰줬죠. 격조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맞죠? 2번. 니은을 보니 이렇게 나왔죠. 조사는 특수한 뜻을 더해준다. 의미를 보조해준다. 뜻을 더해준다. 강조해준다. 의미를 제한한다. 보조사죠. 보조사. 자, 영희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곱구나.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곱다. 의미를 덧대줬죠. 강조해줬죠. 맞네요. 그 다음 3번. 디귿을 보니 여러 개의 조사가 한꺼번에 결합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조사와 조사는 또 조사. 조사가 세 개가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구나. 맞죠? 그 다음 4번. 리를 보니 주격조사는 앞 음절이 종성으로 끝날 경우 이로 나타나는군. 이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맞는 것 같아요. 형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종성이 있네. 그래서 이로 끝났구나. 맞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야? 복격조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땡이에요. 답은 4번. 문제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틀려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틀려요. 지금 이거는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를 꼼꼼히 받느냐 안 받느냐 둘 다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복격조사였고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아니었다는 거 체크 잘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이 5번입니다. 자,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에 대한 개념 이거 간단하게 우선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피동표현, 사동표현. 자,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이 있을 때 이거 친구들 많이 헷갈려요. 자, 피동표현 같은 경우는 자, 말 그대로 당하는 개념이었죠. 당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동 같은 경우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시키는 것. 자, 당한다는 거니까 뭔가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당하는 개념이에요. 당하는 개념. 그래서 피동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선생님이 계속 코를 칠 거예요. 코를 치면 어떻게 돼요? 코를 치면 코피가 터지죠. 피 터지는 게 피동이에요.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피 터지는 게 당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게 피동, 사동은 내가 사역을 하는 거야. 막 시키는 걸 열심히 해주는 거야. 이게 사동이죠. 그래서 시키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것이냐 시키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파악하는 문제였고,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자, 기억이 피동사, 니은이 사동사 이렇게 돼 있죠. 그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자 3번입니다. 3번 보면 새하얀 눈으로 덮이게 된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피동 같은 경우는 피동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뭐하게 되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고요. 사동 같은 경우는 뭐뭐하게 하다 이걸 집어넣으면 편합니다. 뭐뭐하게 됐어 당한 거죠. 뭐뭐하게 돼버린 거야.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피동. 그 다음에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사동인 거죠. 이걸로 파악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보면 눈이 덮이게 됐어요. 지붕이. 그 다음 니은. 그 사건은 이문 속에 영원히 덮어지게 됐어요. 둘 다 피동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피동이 기억과 니은 둘 다 사용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어진 문장과 관련된 개념 앞서서 얘기했었는데 자, 이어진 문장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체크해 볼게요.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주어와 서술어, 그 다음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각각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진 것 중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쪼개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두 가지 종속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에 지금 종속돼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인과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양보를 의미한다든지 아니면 가정한다든지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문장이 뒷문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속절. 그 다음 대등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다. 즉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을 때 얘 각각이 서로 문장이 대등해서 어떤 인과관계나 양보, 가정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 이랬어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인과관계 있어요? 영향 미쳐요? 아니죠. 각각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죠. 대등절. 답이 벌써 1번이고 그 다음 2번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과가 형성된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3번 그는 첼로를 전공하려고 마찬가지죠. 첼로를 전공하기 위해 음악대학에 갔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 다음 4번 이 모자가 만약에 좋다면 너가 좋다면 가져 이랬죠. 이거 좋아해? 그럼 가져.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종속절 맞네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7번,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지문 자체가 어려운데 내용일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만 정확하게 봤으면 중요한 어떤 핵심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7번 문제. 이거를 바탕으로 프리초프 카프라의 물리학의 도의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들만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한 8번째 줄로 쭉 내려와 볼게요. 8번째 줄로 쭉. 자, 보면은 지식의 상호 연관성 이란 말이 나와요. 자, 볼게요. 지식의 상호 연관성과 전체적인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을 그물로 비유하여 현대 물리학이 건물보다는 그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랬죠? 즉 뭐야? 현대 물리학의 특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문장이었어요. 현대 물리학이 그물과 유사하다 이렇게 제시해줬죠? 그물과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이 현대 물리학은 상호 연계성과 플러스로 일관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체크한 거죠. 자, 이게 현대 물리학의 해석이죠. 그런데 7번 보면은 2번 보세요. 동양의 사상은 지식의 상호 연계성과 전체적인 일관성을 강조한다 이랬거든요. 동양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 물리학이 이랬다고요. 그래서 답이 2번.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문단과 그 다음에 그 문단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문장들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보기랑 매칭시키면 돼요. 왔다 갔다 근거 찾는 문제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문과 함께 보면서 풀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할 것. 그 다음 8번 문제 갈게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글 자체가 지금 현대 물리학과 동양의 사상 이것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질문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초점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대충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라 어떤 핵심적인 주제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파악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니은. 기억은 건물이고 니은은 그물이죠. 이랬을 때 답은 3번. 그물은
과학과 동양사상의 종합을 통해 열린 태도와 소통을 중시하는 사고가 담겨있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마지막 문단 볼게요. 마지막 문단에서 7번째 줄. 자, 동양사상과 과학은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종합이 아니라 동양사상적 직관과 과학적 분석 사이에 역동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랬어요. 종합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제시되어 있잖아요. 내용일치 문제랑 다를 게 없죠. 이런 식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다 지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길고 어렵게 보이는 지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넘어갔으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지금 딱 봐도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땡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문학을 풀어나가면 됩니다. 8번의 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 9번 갈게요. 자, 9번 문제, 시와 관련된 문제죠.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네요. 봅시다.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음보를 한번 볼까요? 음보. 자, 음보라는 개념을 많이 헷갈려 하던데 자, 음보라는 건 쉽게 좀 얘기를 해주면요. 소리음자의 걷다보자예요. 소리의 걸음이란 얘기예요. 소리의 걸음. 소리가 3번 걸었어. 그럼 3음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음보의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조의 개념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조. 조라는 건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수. 이걸 바탕으로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것만 파악해 볼게요. 나보기가 몇 조예요? 몇 글자야? 4글자죠. 그러면 4조. 역겨워 3조. 그 다음 가실 때에는 5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3, 4, 5조의 율격을 보이고 있네요. 비슷하게. 자, 3, 4, 5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진달래꽃이죠. 이게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7호조의 율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3글자, 4글자, 7글자 이렇게 지칭한 거고 5글자 그래서 7호조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글자 수에 따라서 7호조라 얘기한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소리가 3번 걸었네. 그래서 3음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번 답이 2번인 거예요. 4음보 율격이 아니라 3음보 율격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갈까요? 반어법.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더 부각했죠. 그래서 맞는 얘기다. 그 다음 종결음이 우리다가 계속 반복된다. 자,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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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비슷한 종결음이가 반복되고 있고 끝에 각을 맞췄어요. 뭔가 끝에 각을 맞추면서 운을 형성하고 있네. 운율을 형성하네. 이걸 우리는 가군의 형성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도 체크. 각을 맞추면서 그 속에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이 있네.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죠. 자,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서로 유사한 경우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또한 통일성, 안정감, 운율 형성 다 될 수 있는 거였죠. 수미상관 개념은.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첫 번째 연. 그 다음 마지막 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비슷하죠? 네. 비슷한 그 흐름 속에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맞네요. 그렇게 체크. 그렇게 갔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는 자유시예요, 정형시예요? 자, 정형시라는 건 3, 4, 3, 4, 3, 4, 3, 4, 3, 5, 4, 3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조의 율격인 경우가 정형시고 자유시의 형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시의 율격을 맞춰준 거예요. 물론 정형성을 보이기는 해요. 뭔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작가 나름대로 자신이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유시에 속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10번 서경배곡이죠. 자, 위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자, 진달래꽃씨 같은 경우는 이별에 대해서 순응하고 체념하는 구조였어요. 님이 만약에 가신다고 한다면 가정법이죠. 하신다고 한다면 고이 보내드리겠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이별에 대해 정한 진짜 백이 한을 드러낸 작품이 이 진달래꽃이고 서경배곡 같은 경우는 느낌이 좀 달라요. 서경배곡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잘 체크.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잘 닦은 곳 서경을 사랑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님을 여인다면 님과 헤어지게 된다면 길쌈배 여인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기구죠. 그래서 길쌈배 다 버리고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울면서 쫓겠습니다.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태도죠. 자, 그래서 이 진달래꽃과 서경별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진달래꽃은 이별에 순응한다는 점, 체념한다는 점. 반면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이별에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점,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인종의 자세,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는 자세 없어요. 이별에 순응해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게 서경별곡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 갈게요. 11번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사수랑 오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사수, 오수 갈게요. 사수, 오수.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느냐 이랬죠? 어버이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오수.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은 임금 향한 뜻도 하늘에서 생겨났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다. 지금 효와 충을 어버이에 대한 효와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을 동일시에 했네요. 그죠? 일치시켰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임금님을 연모하는 마음,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 연군 지정을 드러냈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11번 답은, 자, 우선 4번 가겠네요. 사수와 오수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을 표현했다. 거리감이 드러난다 보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임금 향한 뜻, 그것도 꼭 기억해야 돼 라는 거죠. 거리감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화자의 태도,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볼게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1수와 2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자, 1수, 2수 해석할게요. 슬프다, 즐거우다 하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에 해올이니까 말 그대로 좀 나에게 해를 입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해를 입는 일만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있겠느냐. 내일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몰랐겠느냐. 이 마음 어리석기도 임위한 탓이다. 자, 아무가 아무리 나를 모함할지라도 이미 헤아려 보소서. 자, 이 내용으로 쭉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간신에 대해서 지금 임금님한테 고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충언을 한 거죠. 이 사람을 믿지 말고 임금님의 그 뜻대로, 그러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지금 간언을 한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형이라는 사람의 5번째 줄 내용 볼게요. 위엄을 무릅쓰고 권세 있는 간신에 대하여 감히 말하였으니 임금 앞에서 감히 가난 사람 치고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제시했죠. 윤선도의 어떤 지조, 절개, 그 다음에 주체적인 생각, 사고가 드러난다 볼 수 있겠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 내 몸에 해로운 일만 닦을 뿐 이라는 말은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매진하는 주체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에 해로울 만한 일에 해당할지라도 나는 할 말은 하면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주체적이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직접적으로 주인이 돼서 행동을 하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답이 1번 같습니다. 2번도 볼까요? 쭉 이것도. 그 밖에 여남은 일,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간언이 필요조차 없는 정책을 뜻한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밖에 여남은 일이라는 건 자신의 어떤 간언해야 될 부분들, 이것들, 말 그대로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 이것들을 제외한 남은 일들, 뭐 어떤 부귀라든지 공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13번. 자, 13번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아까 제가 효와 충이 지금 일치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보기에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효와 충의 우선순위가 전도되면서 충이 절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충이 절대화되진 않았고 효와 충이 거의 일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답은 3번. 화자는 효와 충의 우선순위가 전도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현했다. 그게 아니죠. 효와 충이 일치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전도된다는 건 뒤바뀌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답은 3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갈 거예요. 자, 봉산탈춤 나왔네요. 자, 봉산탈춤이 나왔으니까 이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네요. 이 구성과 관련된 거는 좀 잘 체크해놔야 돼요. 자, 구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버스를 탈 거예요, 버스. 자, 버스입니다, 버스. 자, 버스 2대가 있어요. 버스 2대가 있을 때 이 버스가 이렇게 여기에 한 명이 탔고요. 또 여기에 한 명이 탔어요. 이렇게 한 명씩 탔어. 그랬을 때 버스가 출발했어요. 출발.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버스가 출발했을 때 이동이 불가능하죠. 이게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얘를 넘어보고 싶었어. 그랬다고 해서 버스에서 갑자기 뛰어내려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뛰어내리면 자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거 체크. 자, 일반적으로 옴니버스 구성은 동일 인물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체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학여행을 할 때 버스를 대절한다고 치면 버스 회사는 똑같은 걸 대절하겠죠. 똑같은 회사에 있는 버스 2대를 빌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버스가 같듯이 버스 회사가 같듯이 주제가 동일하다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자, 즉 동일 인물은 아니야. 서로 동일 인물은 아닌데 주제가 동일하다. 이게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즉 이런 거라 보면 돼요. 지금 여기서 봉산탈춤에서 양반과장이 나왔죠. 양반과장. 그 다음이 양반과장과 연결돼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미활과장이에요. 미활과장. 자, 양반과장 같은 경우는 양반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는 작품이고 말뚝이, 양반, 샌님 뭐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미활과장 같은 경우는 미활이라는 아줌마가 등장해요. 할머니가 등장해서 가부장적인 사람에 대한 비판 이런 걸 잡았단 말이에요. 즉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을 잡는다는 점은 주제가 동일한데 이렇듯 인물이 각각 다르다고요. 이게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14번 답은 3번. 각 재담 사이의 인과관계가 유기적이다. 인과관계가 유기적이진 않아요. 인물과 인물이 서로 동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인과관계는 동일하지 않으나 주제는 동일하다는 거. 이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15번. A의 부분을 연극의 대본으로 재구성한다고 했을 때 지시문으로 옳은 것 이거였죠. 자, A 부분 한번 봅시다. 자, A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이랬죠. 지금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고 있었던 장면이었잖아요. 그죠? 말뚝이가 조롱하고 있다가 갑자기 양반들이 승질을 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양반들 어찌 듣소 하면서 양반들을 달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럼 당연히 달래듯 이렇게 얘기해야죠. 부끄러워하면서 호통치며 교태 부리듯 교태는 아양 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 이렇게 갈 수 있겠고 그 다음 16번 B에 사용된 표현기법 봅시다. B. 자, 용두, 해금, 북, 장고, 필이, 젖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칠하고 그랬소. 진짜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양반의 비를 맞춰주기 위한 거죠. 비를 맞춰주면서 사실 단어적으로 표현한 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 먼 후에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실제로는 잊었다라는 게 아니죠. 이미 잊지 않았는데 잊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어적인 표현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8번 갈게요. 자, 17번 문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김소진의 쥐잡기라는 문제네요. 쥐잡기와 관련된 거. 지금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 파악, 전체적인 내용 맥락 파악보다는 세부 내용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17번 답은 우선 3번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이타적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이타적 윤리가 무슨 말인가?
이타적 윤리라는 건 아까 1회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운수 좋은 날에서 보면은 운수 안 좋은 날 역지사지라는 개념을 제가 잡으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타인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이타적 윤리인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 이타적 윤리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문을 보면 디귿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로 못 가갔더란 말이야. 기꺼이 바로 사람이야. 인간의 본성, 본능 이런 걸 얘기한 거지 이타적 윤리,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이타주의 이런 거랑 관련성이 없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간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낚이면 안 됩니다. 이타적 윤리 뭔가 있는 말 같아. 그래서 훅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타적 윤리라는 뭔가 있어 보이는 말 속에 사실은 틀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이 지문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거 잘 체크할 것.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A와 B의 의미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랬죠? 자, A 같은 경우와 B 같은 경우 자 체크해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감찰이란 말이 나왔고 감찰.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자유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유. 자, 감찰한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거. 그 다음 자유라는 건 진짜로 자유로운 거.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서로 반대되고 있는 거죠. 반의관계에 해당하겠다. 반의관계에 반대되는 의미관계인 거죠. 반대되는 의미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반의관계에. 자, 일반적으로 이 의미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쪼개지는데 유사한 의미를 갖는 관계, 유의관계, 반대의 의미를 갖는 관계, 반의관계. 그 다음 소리는 서로 같아. 근데 뜻이 달라. 동음, 이의, 동음, 이의 관계. 그 다음 의미는 서로 비슷한데 점점 의미가 퍼져나가. 다의관계. 그 다음 위와 아래로 쪼개져요. 상하위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반의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는 문제였다. 답은 2번이다. 여자와 남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반의관계의 정의는 이거예요. 모든 요소는 서로 같아요. 모든 요소의 의미가 같아. 모든 요소의 의미가 같은데 같으나 단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른 것. 이게 반의관계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게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의미 요소 차이만 있는 거야. 즉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남자야. 그럼 남자인 거야. 마이너스 남자야. 그럼 여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게 반의관계의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의로운 거의 이야기. 이게 나왔죠. 자, 거의 같은 경우 지금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제시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거의가 지금 원래 누님이 기르던 거였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누님이 죽었을 때 거의들이 아이고 허벌나게 울부짖어요. 슬퍼하는 모습들이 나와. 그래서 누님에 대한 충을 드러냈다. 말 그대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의. 이걸 먼저 제시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의가 한 마리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한 마리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의 한 마리가 이 거의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거의도 이렇게 의로울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서로 친구끼리, 벗끼리 의롭게 행동할 수 있구나. 서로 신의를 지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죠. 지금 이 작가는. 그래서 누님에게 충을 다하는 거의. 그 다음에 거의 한 마리가 죽었을 때 이 거의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 거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은 오히려 이 충과 특히 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맨날 서로 싸운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찌 이 거의보다 못한가? 하찮은 미물조차 이렇게 충과 의를 다하는데 어찌 인간이 그러한가? 라는 어떤 반성. 이것을 이끌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답은 1번. 대조의 방법을 통해 주제를 드러냈죠. 인간과 거의를 대조했다.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인간이 거의보다 못하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잡아둔 거예요. 19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20번.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윗글의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주제를 고려하라고 했죠. 충과 믿음입니다. 신의 이런 거였죠. 충과 신이 이것과 관련된 것 찾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답은 3번.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따지며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사람 간의 신의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의 이것에 대해서 강조한 글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거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잡혔던 거죠. 의의를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쭉 정리했고 자, 그래서 요번에도 좀 훑어봤는데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친구들이 계속 느끼겠지만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문법은 계속적으로 개념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되고 특히 지금 이 문제들 같은 경우 보면은 개념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예시와 정확하게 비교 대조하면서 서로 연결시키면서 가야겠죠. 대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례를 중심으로 문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기를 것.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예를 보면서 이 예를 개념과 같이 적용시키는 거.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개념만 미친 듯이 파는 것보다 개념을 예시와 같이 적용시키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빠르게 문법을 배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문법뿐만 아니라 시도 생각보다는 좀 어렵죠. 시 같은 경우는 문맥이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이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그 속에서 세부 내용까지도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해석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해석과 관련된 거.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대표적인 작품이다 싶은 것들 처용가라든지 제망매가라든지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기르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회 모의고사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